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소확의 계절 가을인데요. 여러분 모두 풍성한 가을 맞고 계신가요? 각자 이런저런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가운 추석 명절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 맞으시길 바라면서 영주가 좋아 출발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굴뚝 없는 공장, 고부가 가치 산업하면 관광산업인데요. 이번 주 빅데이터로 분석한 영주 관광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시내 곳곳에 영주가 낳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카페를 찾아보는 영주가 아티스트 이벤트 상품도 많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영주인 만나보는 순서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내일이죠. 23일부터 24일까지 주말과 휴일 이틀간 문정둔치 일원에서 2023 영주시원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정서주와 여행 스케치가 참여하는 시원 축하 공연부터 낭만 가득 버스킹 공연, 히든싱어 공연, 푸드트럭과 관내 먹거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배달존, 경품 가득한 영수증 이벤트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진행된 영주문화관광재단의 문화도시 기반조성 333, 나도 문화인 페스타 영주문화살롱, 사업 참여자 약 60팀이 참가해 성과물을 선보이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성과 공유회와 함께 연계 운영해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주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농가를 모집합니다. 지역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데요.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 분야 인적 교류 협약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계절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주시는 농지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다들 명절 준비로 바쁘시죠? 영주시는 오늘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 환자 발생 대비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46곳, 약국 20곳이 참여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서 응급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명절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시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구급상황관리센터 119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28일부터 30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영주시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이용자 누구나 주차 요금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3군데 주차 공간 408개면을 개방합니다. 장소는 영주 공설시장 주차타워 180개면,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101개면, 영주 365 시장 공영주차장 127개면입니다. 봉화에서 올해로 27회를 맞는 봉화 송이 한야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어제부터 24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봉화읍 내성천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송이향에 반하고 한야구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존 판매 행사 위주의 축제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연계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 대표 콘텐츠인 송이 채취 체험을 비롯해 도전, 송이 한야구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오색 오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개막과 폐막 축하 공연, 봉화 송이 한야구 가요제 등의 다양한 공연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금주의 핫이슈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시의 위상, 이미지 제고에도 아주 중요한 분야죠.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 18일 영주시청에서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 빅데이터 운영팀 홍초롱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조사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 맞춤형으로 관광 실태를 분석하고 또 향후 방향까지 제시하는 빅데이터로 본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5월 말부터 분석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KT 이동통신 데이터랑 또 BC카드, 신한카드 사용 내역, 또 티맵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로그와 뭐 인스타그램 등 이런 소셜미디어까지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최근 3년간 영주를 방문한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또 실시하기도 하고 공사와 영주시에서 추진한 관광 사업 실적 그리고 영주시 의회 회의 자료 등 뭐 이런 스몰 데이터까지 결합을 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영주시 관광 흐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주시 관광개발단이랑 논의는 또 당연히 했고, 관광 전문가와 또 공사 내부에서 TF팀까지 함께 구성을 해서 자문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사업에 좀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 산업이 지난해까지 사실 굉장히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네. 네, 영주도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신 빅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한 13.4%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서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한 19년도 대비해서 99%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19년도 대비해서 83.9%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석사나 소수서원 같이 유료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또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에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타격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게 2019년도에 입장객 수가 한 260만 명에 육박했다면 작년도에는 150만 명으로 아직도 한 오. 57.8%
네. 수준에 그치는 경우였고요. 그런데 또 평균 숙박 일수는 2019년도에 1.2일이었는데 작년에는 1.6일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증가를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네네. 이후에 좀 희망적으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주하면 아무래도 부석사, 서원, 선비, 사과, 한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조사 네.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도 그 점이 궁금해서 최근 3 년간 영주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 한 500 분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부석사, 풍기인삼, 선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한 또 방문 관광지, 만족한 관광지, 재방문한 관광지 모두 1 위가 부석사일 만큼 부석사가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영주시의 대표 관광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로 또 이제 봤을 때도 그랬는데요.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도 부석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 년간 내비게이션 검색 상위 관광지를 보면 부석사, 소수서원, 풍기 인삼시장 이런 것들이 다 북부 권역에 위치한 관광지인데 이 북부 권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권 권역별로 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도 보였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개최됐는데 이때는 또 부석사를 제치고 무선마을이 유료 관광지 입장객 1 위로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지난 8 월에 영주댐도 이제 준공 승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행사로 좀 권역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관광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예상대로 이제 네네. 부석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영주 그 관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네. 말씀처럼 다른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뭐 물론 네. 전국적으로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영주 관광의 특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단점까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북에도 22개 시군이 지금 있는데요. 경북 관광 평균이랑 영주 관광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주 관광은 쇼핑업 소비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역사 관광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검색 비중이 높다라는 특징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업종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쇼핑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경북 평균 한 18.6% 였다면 영주시는 30.5%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여가 서비스업 소비 비중은 4% 였는데 경상북도 평균이 17.2% 였던 것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비중에서는 역사 관광지에 대한 검색이 경북 평균이 9.6% 였고 영주시가 21.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또 흥미로웠던 점은 영주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문화유적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방문 후에는 그럼 가장 만족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자연경관을 감상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다."라는 식으로 답변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네. 이렇게 좀 자연경관이 좀 특장점이고 또 전국 최초로 힐링 특구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 안빈낙도 힐링 영주 그리고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공사가 추진하는 그 체험 경북 가족 여행이라는 가족 투어 상품 중에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봐서는 풍류, 웰니스 힐링, 생태 이런 관광 이미지를 가질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인근 시군이 안동, 문경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관광 정체성이 확실한 반면에 비해서 영주는 좀 이에 비해서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는 체류성이 좀 떨어지고, 영주에서 대표적인 그 선비 이미지라는 것이 관광 분야에서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온 단점까지 투명하게 밝혀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앞서 저도 놀란 부분이에요. 자연경관 네. 감상이 많은 분들의 만족도를 주고 또 풍류, 힐링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월요일에 보고회가 있었고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어떤 좀 개선점과 과제가 제시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에 따른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연계 관광 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영주시 내에 이제 교통이 취약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요.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차 등 요거를 이제 이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강화를 하고 관광 택시 앱을 좀 활용해서 교통의 한계를 좀 극복하자라는 것이랑, 봉화 그리고 영월 같이 좀 인근 지역까지도 연계하는 마케팅으로 지역 상생을 좀 도모해 보자라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자는 건데요. 영주의 특산품을 좀 활용해서 인견 피트니스웨어 그리고 문어 음식 패키지 뭐 요런 특화된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주를 생각하면 가을에 부석사, 그리고 봄에는 철쭉제도 많이 가시는데, 그 외에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것이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매력을 고루고루 홍보해서, 예를 들면 봄에는 소백산 철쭉제, 여름에는 계곡 그리고 곧 지어질 영주댐 레포츠 시설, 그리고 가을은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랑 부석사, 겨울은 풍기 온천 리조트랑 국립산림치유원에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정해서 홍보한다면 관광 비수기도 없는 그런 영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과제로는요. 보고회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선비 이미지 재정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주와 선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관광에서도 선비만을 강조하기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 그리고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좀 명확한 관광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좀 중요한 추진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그리고 이번 말씀해 주신 월요일 보고회 사진이 함께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발표회에서도 조사 분석을 진행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또 영주시 간의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호 협조 속에서 영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걸 좀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아, 네, 그럼요. 공사는 현재 경주에 있는 본사 이외에도 북부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보고에도 북부지사 지역관광 육성팀이 함께 참석해서 영주 관광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영주시와 협력 관계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스마트 관광 도시 선정을 위해서 함께 이제 노력하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도 영주시에서 경북 전통 음식 축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시와의 이런 상호 협조 속에서 다양한 사업과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펼치면서 또 영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주 관광 진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홍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한 영주 관광, 경북문화관광공사 빅데이터 운영팀 홍초롱 대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북쪽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일요일 이틀간 영주 시원 한마당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큰 행사가 많은 시기라서 그런지 괜히 날씨가 좋길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부터 추석쯤의 날씨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기상대 김찬술 주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동기상대 김찬수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지금 영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14시 현재 영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23.4도, 습도는 54%, 그리고 바람은 남풍이 초속 약 1.4m로 불고 있습니다. 네, 주말 23일, 4일 이렇게 이틀간의 영주 시원 한마당이 열리는데요. 영주의 큰 행사인 만큼 날씨가 좀 맑으면 좋겠어요. 주말 날씨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9월 23일 토요일은 24절기 중에서 16번째 절기인 추분입니다. 하지 이후에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다가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집니다. 추분 이후부터 차츰 밤이 길어져 가을이 더욱 깊어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23일 토요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6도, 봉화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 그리고 단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24일 일요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영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 봉화는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 그리고 단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봉화, 영주 쪽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봉화의 이맘때 평년 기온과 비교를 해보면 23일과 24일 예상되는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소 높겠습니다. 23일과 24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고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낮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 날씨. 구름이 조금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지만 미세먼지가 없고 어쨌든 아직까지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지금 한창 주말에 뭐 벌초, 성묘 하시고 또 여러모로 추석 준비하느라 다들 분주할 텐데요. 다음 주 추석 전 날씨는 어떨지 알려주시죠. 네, 25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단양 지역은 27일 수요일에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북쪽 찬 공기의 남하 정도와 주변 기압기에 따라서 강수 시점이라든가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온을 살펴보면 영주 봉화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이맘때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한 24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단양은 예예 아침 최저 15에서 18도, 낮 최고 2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추석 날씨는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 작년 추석은 대체로 맑았습니다. 예, 작년 추석의 경우는 날짜가 9월 10일로 좀 빨랐고, 영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3.8도, 낮 최고 기온은 26.1도였고, 봉화는 11.4도, 25.1도, 그리고 단양은 14도, 그리고 27.5도였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추석 당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의 경우 과거 이날의 평년값을 살펴보면 영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1.3도, 낮 최고 기온 23.1도였고 봉화는 아침 최저 기온이 9.3도, 낮 최고 기온이 22.2도였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 예상되는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각각 영주 15도에서 24도, 봉화 14도에서 22도, 단양 16도에서 22도로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추석 전쯤에는 뭐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추석 당일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날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절이라서 지역 이동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으실 텐데 영주 단양이나 봉화 지역 날씨는 어떨까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 단양은 27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으나, 추석 당일인 29일부터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이상 안동기상대 김찬수였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날씨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기상대 김찬술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맹수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15일부터 영주가 아티스트라는 SNS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벌써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주가 아티스트는요, 우리 고장의 유명 카페 7군데를 방문해서 7명의 지역 작가 신작을 찾은 뒤에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리뷰를 남기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영주 포커스에서는요, 이 영주가 아티스트 행사 담당자인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정진애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정진혜입니다. 네, 영주가 아티스트.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유명 카페 7군데에서 7명의 지역 작가 신작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이벤트인데요. 우선 어떤 취지로 이 영주가 아티스트를 기획하셨는지 궁금해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이 영주가 아티스트잖아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영주의 지역 작가들을 좀 소개하고 발굴하고 또 지역 공간 역시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하면서 영주시 전체가 예술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막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작품이나 장소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참여 방법 미션이 있더라고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영주가 아티스트 전시 이벤트는 기존의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인증샷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하나 추가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번 사업에 선정된 작가님들께 이제 사업의 타이틀인 영주가 아티스트의 한 글자를 반영한 새로운 작품 신작을 제작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신작에는 영주가 아티스트의 한 글자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품으로도 되어 있을 수 있고 작가의 사인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작품을 찾아서 이제 순서대로 영주가 아티스트라는 그 글자가 반영된 작품 순서대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리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가 어느 분이 참여하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영주문화관광재단과 문화도시 영주를 해시태그 해주셔야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착순으로 인증해주신 10분께 5만 원 상당 영주사랑 상품권, 그리고 이제 리뷰를 잘 적어주신 분께 또 10분께 5만 원 상당 영주사랑 상품권, 그리고 가장 잘 써주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리뷰로 선정되신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금 준비하고 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 상품권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게 영주가 아티스트, 여기 이 7글자 중에 한 글자씩 어떤 형태로든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도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영주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주시고요. 참여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참여 방법을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면 잘 아실 텐데 만약에 잘 모르셔서 못 들으시고 모르셔서 이 영주가 아티스트 글자를 안 찍고 아니면 뭐 이 순서가 아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작품을 이렇게 찍어서 인증해 올리신 분들은 이벤트에서 어떻게 제외가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벤트 참여 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면 좀 당첨이 어렵고요. 근데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깜짝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놓고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사업 포스터라던가 그리고 이제 영주문화관광재단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카드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 작품이 영주가 아티스트를 반영하고 있는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힌트를 주셨군요. 영주문화관광재단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이벤트 네.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왔는데요. 아직 뭐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저희가 시내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능이라던가 단산 등 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미션을 달성하신 분은 없는데 또 카페의 사장님들께 여쭤보니 인증샷을 찍으러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로 잡은 것도 좀 천천히 둘러보시고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어, 좀 있으면은 하나 둘씩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영주 주민이 아니어도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주 시민뿐이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 카페를 찾아주시고 전시를 관람해 주시는 모든 분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작가, 그리고 저희 지역 카페, 그리고 또 영주문화관광재단을 알아주신다고 하시면 더 감사하죠. 네. 이렇게 미술관이라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회. 아주 신선한데요. 전시 장소가 이렇게 카페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7개의 지역 유명 카페가 선정된 기준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사실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좀 들어가자. 그러면서도 좀 전시를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한편 요즘의 추세를 또 생각을 해보면 어, 카페마다 좀 인테리어 효과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예술적인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이벤트를 개최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주에도 그런 카페, 그런 공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이 사업에 선정된 카페가 뭐 지역의 핫한 카페로 보이시겠지만, 뭐 저희가 이 카페를 일부러 섭외를 한 건 아니고, 초유인 큐레이터님께서 이제 참여 공간으로 신청한 카페 중에서 이제 먼저 선정된 작가의 작품과 가장 잘 어울리겠다라고 판단한 공간을 선정해서 매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맞는 작가의 작품 선별 그리고 배치까지 모두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혹시 전시 입장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은 뭐 수익성을 바라고 기획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보니 이제 별도의 입장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카페를 찾으신 김에 커피 한 잔도 해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또 거기에 작가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좀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장소와 작가님 이름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아주 잠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리 책다방에는 이계숙 작가님, 르플루에는 이다은 작가님, 밀라플라에는 최미정 작가님, 그리고 카페 더 윈도우에는 최한나 작가님, 카페 파란문은 김은보 작가님, 카페 하망주택과 에스프레소 바에는 임도훈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사 카페에는 이인환 작가님이 매칭되어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7명의 지역 작가인데요. 이 지역 작가분들은 영주에서만 활동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영주가 거주지인 작가님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작가들의 활동 반경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거주지가 영주인 분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참여 작가분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섭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가분들을 모집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긴 한데 작가님도 공간도 모두 공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작가님들 이제 영주시를 거주지로 하는 지역 작가님들이 이제 지역 지원 자격으로 공고가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총 7분의 작가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작가님들을 저희가 7곳의 카페에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예술인 분들에게도 시민분들에게도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네, 저희가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주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팀 정진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소녀의 기도, 이선희 노래입니다. 바람 불면 흩어지는 쓸쓸한 낙엽이 모두 잠에 취한 이슬처럼 아른거려요. 그 목소리를 귓전으로 담고 덧없이 걷는 텅 빈 마음은 떠난 사랑을 그리워하는 서글픈 마음뿐인데 혼자 남아서 지켜야 하는 외로움이 나를 울리네. 나는 붙잡지도 못한 아쉬움에 낙엽대어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며 봄이 다시 찾아오기 나는 빌어요. 이 밤이 새고 나면 떠난 사랑을 그리워하는 서글픈 마음뿐인데 혼자 남아서 지켜야 하는 외로움이 나를 울리네. 나는 붙잡지도 못한 아쉬움에 낙엽대어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며 봄이 다시 찾아오길 나는 빌어요. 이 밤이 새고 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영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랑스러운 출향인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노동행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부산, 대구 노동청장을 지내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공인 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장화익 전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화익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선능력 사거리에 사무실이 있다고요. 네, 네, 이곳이면은 뭐 고속터미널과도 접근성도 좋고 향후분들이 좀 많이 방문하실 것도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교통은 영주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터미널에서 가깝고 또 동서울에서도 2호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뭐 사랑방처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 자랑스러운 출향인을 만나보는 시간이니까 고향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평은명 금강마을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이곳을 그런데 금가이라고도 네. 부른다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원래 저도 이 지역 대임이 되면서 좀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해서 금강이라는 건 원래 그 금강입니다. 비단 금자 신의 강. 그래서 이제 내성천 모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또 그게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비단결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50년 정도 전에 이제 우리 조상께서 구곡가를 만들면서 칠곡에서 이제 그 금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댐이 수몰되면서 그 발굴이 됐습니다. 동네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큰 절터가 하나 나왔는데 뭐 최소 고려 초기부터 있었다. 그 절이 이제 금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이 금강이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나오고 그래서 그 상당히 역사가 오랜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네. 유래를 가지고 있고 일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세금자 빛광자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이름. 그러면 금가이로 불리다가 금강으로 이제 정착이 된 행정구역 명칭은.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실 때 지금 영주의 명물이 된 외나무 다리를 매일 오가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1940년대 이제 평은역이 생겼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내과 건너에 있는 마을은 중앙선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게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마을 뭐 세계소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하고요. 그 모래로 된 하천이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자그마한 외나무 다리로 해서 가을부터 봄까지는 이제 그 위로 다니고 또 여름에는 이제 비가 오면은 다리가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다리를 이제 학교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건너 다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학창 시절에 좀 추억도 많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가지 뭐 매우 많습니다. 뭐 다 그 시절에 그랬듯이 뭐 예를 들면 봄 가을로 위생 검사해서 내과에 가서 모래로 뭐 이를 닦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뭐 걸려가지고 고생한 기억. 또 이제 외나무 다리가 있다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는 당연히 이제 그 물이 깊은 데 가면 다리가 많이 흔들리죠.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 좀 늦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꽁꽁 얼어 있는데 빠져가지고 또 어릴 때는 뭐 울면서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하기도 하고 오, 이런
그러셨군요. 아주 재미난 추억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또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시고 네. 행정고시까지 합격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행정가의 길, 공직으로 나가시게 된 게 어떻게 원래 꿈이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동네 전체가 어쨌든 그 뭐 절로도 유명한 역사를 가집니다만은 한 400년 정도 선조들이 선비의 을을 뭐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주변이나 부모 친지가 다 공직에 대한 가치, 또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떤 공적인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군대도 제가 장교로 가서 또 그 울진에서 해안 경비를 하는 소대장 근무도 3년을 했고, 뭐 저희 아버지 6.25 참전 상위 유공자, 뭐 형제에서 지금 현재 병력 명문가 3대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산 노동청장 재임 시절에는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농성과 같은 이런 굵직한 일들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 지금은 뭐 이미 한국은 워낙 격변하니까 다 잊혀진 얘기인데, 그 2011년도에 뭐 희망버스, 뭐 타워 크레인, 농성, 뭐 7차까지 희망버스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그해 최고의 난제이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희망버스를 타고 수만 명씩 와서 부산 영도에서 부산역에서 밤새 농성 시위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큰 인사사고 없이 끝난 부분이고요. 저도 그 한 300일 걸려서 끝이 났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큰 사회적 갈등이나 어려운 일을 공직을 맡으면서 아니면 공직 이후에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좀 자신감, 뭐 담대함, 뭐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청장님 이력을 쭉 봤는데, 이렇게 30년 공직 생활을 하시고, 2014년에는 영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영주에 대한 사랑을 계속 품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 100일 정도 제가 선거 운동에 어떤 뭐 열정을 불꽃을 태웠다고 하고요. 그 출판 기념회에서 책도 이렇게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책인데, 지금 유튜브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책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영원한 그때 고향. 3,000권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 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자랑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잊혀진 추억, 향토사 내지는 향토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고향이 좀 뭐 다 그렇습니다만 좀 낙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인맥, 중앙의 인맥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발전시켜 보고자 했는데, 제가 워낙 그 선거 기간 짧고 준비가 부족해서 뭐 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시간들이 아마 귀중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영주시 인구 10만 분계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영주시에서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다들 뭐 이렇게 그 큰 공장을 유치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237개 지자체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생각만큼 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오지는 못하고, 인구가 영주도 여느 지자체와 같이 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이 소멸돼가는 시기에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그 영주 시내나 면부의
소재지 중심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적게 들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농지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크게 정리를 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영농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주시 고향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마침 뭐 추석이 되었는데 일단 뭐 건강하시고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저도 모친이 95세인데 계시기 때문에 영주 그 휴촌동 현대아파트에서 연휴 기간 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뵙지는 못하는 분들인데 오시면은 뭐 연락 주시면은 따스한 차도 한 잔 모시고 늘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또 향후 분들에게 네. 많은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화익 전 대구고용노동청 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로 엮어가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해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은 추석날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